요즘 AI 정말 대단하죠? 교육계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똑똑한 도구들이 과연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법을 잊게 만드는 건 아닐까? 오늘 바로 이 딜레마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AI가 우리한테 약속하는 건 뭐죠? 엄청난 지름길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 지름길이 진짜 깊이 있는 학습으로 가는 길일까요? 어쩌면 생각하는 과정을 싹 다 건너뛰게 만드는 그런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AI는 우리 삶 어디에나 있잖아요. 개인별로 딱 맞춰서 가르쳐주지, 실시간으로 피드백도 바로바로 주지. 와, 정말 가능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도구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잠재적인 단점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왼쪽을 보면 AI가 주는 길이죠. 효율상, 즉각적인 답변, 엄청 빠르고 편해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 길을 한번 볼까요? 깊이 있는 사고, 비판적인 질문, 협력과 대화. 딱 봐도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하지만 이게 바로 진짜 학습에 꼭 필요한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짐작이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한 연구에서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AI가 만들어주는 그럴싸한 결과물에 우리가 자꾸 의존하다 보면 결국 우리 학습 과정 자체가 얕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명백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위험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검증 표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AI가 준 답이 너무 그럴싸하니까 에이, 맞겠지 하고 그냥 비판 없이 믿어버리는 경향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앵커링 효과. 앵커, 그러니까 닻을 내리는 것처럼 AI가 준 첫 번째 정보에 우리 생각이 딱 갇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의 주도권을 AI한테 홀라당 넘겨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제점만 보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우리 자신의 생각하는 힘, 이른바 생각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를요, 의외로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브르타라는 건데요. 들어보셨나요? 짝이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유대인의 전통적인 공부법이에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정답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짝이랑 같이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거죠. AI가 답을 다 알려주는 이 시대에 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요? 이 하브루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딱 이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둘째,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서 그 생각의 근거를 한 번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관점을 일단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집에서도 아이랑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AI가 0.1초 만에 정답을 쫙 뽑아주는 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의 공부법 차원을 좀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과연 21세기 교육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OECD에서 발표한 학습 프레임워크 2030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쌓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보세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여러 갈등과 딜레마를 잘 조율하고 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바로 이런 변혁적 역량을 키우는 게 핵심 목표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가 특히 강조하는 세 가지 핵심 역량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는 능력,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능력.
어떠세요? 딱 들어봐도 이건 AI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은 바로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들의 가장 밑바탕, 그 뿌리에는 바로 학생 주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내 학습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하고 길을 찾아가고 책임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개념들을 쫙 모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우리 학습 여정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아주 실질적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현실적인 질문 아닌가요? AI 덕분에 정보 얻는 건 진짜 쉬워졌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한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정보들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요, 뭔가를 배우고 나서 딱 하루만 지나도 그 내용의 66%, 그러니까 3분의 2를 그냥 싹 잊어버린대요. 이건 뭐 AI 탓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망각이라는 녀석이 우리 학습의 가장 큰 적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맵을 만든 토니 부잔이 제시한 간헐적 반복 학습법인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부가 딱 끝나고 10번 뒤에 한 번, 그리고 24시간, 즉 하루 뒤에 또 한 번, 그리고 일주일 뒤, 마지막으로 한 달 뒤에 아주 짧게라도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정보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AI 학습 플레이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거. 둘째, AI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친구나 가족과 하부르타, 즉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셋째, AI한테도 직접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출처도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간헐적 반복, 즉 복습을 꼭 계획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AI랑 싸우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AI를 아주 똑똑한 부조종사로 옆에 태우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내 학습이라는 이 비행기의 조종관은 언제나 내가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